2025년 1월 20일입니다.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네요. 드디어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는 오늘입니다. 시장에서는 행정명령을 100개를 쏟아내겠다. 36시간 동안 미치광이가 되겠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좀 많았죠. 그러다 보니 과연 트럼프가 오늘 어떤 짓을,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할까? 굉장히 좀 불안한 거죠. 진짜 얘가 국가의 어,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감세를 하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게 되면 당연히 금리 인상이 되는 건데 진짜 과연 그럴까? 근데 안 하기에도 또 하고 진짜 한다라고 해도 문제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매도세가 오늘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수급적으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전체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나마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연기금 쪽에서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물까지 지금 매수하고 있는 건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코스피, 코스닥 다 매도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시장이 그렇게 오늘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 이게 되게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시작이 2535포인트잖아요.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곳이었고 여기가 지금 저항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못 뛰어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만약에 뛰어넘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260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725포인트가 저항이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한 번 더 이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다만 그 가격은 755포인트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3시 14분인데 여기에서 좀 빠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것 중에서 빠진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추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2차전지나 전기차 관련주가 오늘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2차전지 비상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는 소식이 정해졌습니다. 실적이 좋지는 않고 캐즘이라는 게 계속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번 방법을 구상을 좀 해보는 거겠죠.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근데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산업리스크 대부분이 노출된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시장에서는 진짜 찐바닥이다. 이제 더 이상 낮춰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그동안 홀드해서 바이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종목들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캐즘이 이제는 성장세가 이어진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여전히 저는 지켜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결국은 트럼프 행정명령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까지 확인을 해 보셔야지만 2차전지나 전기차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 이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금 보시게 되면 경북 포항시에서 언론을 통해서 대왕고래 시추 보조항만인 영일만 항에서 시추 보급선 하역 작업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 이거는 이제 미국의 기업과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정부가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뭐 보존을 해주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진짜 저기에서 석유가 나왔다 논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돈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트럼프 증권에서는 피팅 산업에 대해서 트럼프 효과에 따른 산업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밝혔고요. 트럼프 취임과 함께 달라질 전방 산업의 상황이 기대되는 가운데 LNG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우호적인 트럼프 정부의 효과로서 세계의 LNG 수출 터미널 프로젝트가 도달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죠. LNG 쪽으로는 계속 이슈가 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에 따라서 피팅 관련된 종목들은 당연히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피팅 관련주는 조선 기자재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조선 기자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조선 기자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DB투자증권에서 2024년 4분기 조업일수 증가, 그 다음에 선종별 믹스 개선세의 환효과가 더해지게 되면서 조선업체들의 전반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역시 미국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조선업체들의 현 특수선 캐파와 국군용 백로그, 미국의 규제 완화 및 설계에서 발주기간, MRO 단계를 고려해보게 되면 당장의 펀더멘털 기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조선업체들의 미국 수요에 대한 공격적인 대응기조, 도크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미국의 강한 협력 의지와 수요를 고려해 본다라면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올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뭐 삼성중공업이 거기에서 LNG 운반선을 한 척 수주했다. 이렇게 공시를 좀 했습니다. 이거는 LNG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선박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돼서 행정명령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우리나라 MRO 단계 쪽으로 뭐 계약을 하든 뭘 하든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동안 뭐 미국의 군선이 더 필요한데 그거는 한국에 좀 기대가 된다. 이 말을 한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 잡히는 거고요. 실적 잡히게 되면 당연히 주가 상승하는 건 뭐 말도 아니겠죠. 다만 아직까지는 4분기 실적 기대감은 당연히 있죠. 그리고 향후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반도체 관련주는 상승을 했습니다. 색깔이 칠해져 있지는 않은데 미국 쪽에서 반등 나왔어요. 그리고 바클레이즈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놨고요. 인텔은 매각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매각을 하면 인수하는 쪽이 지금 어딘지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앨런 머스크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 쪽으로 매각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인텔과 연관되었던 회사들도 역시 뭐 당연히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들도 역시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인터플러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인터플러스에서 나온 뉴스가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보시게 되면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아이씨, 안 보이네. 인텔이 10% 폭등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의 인텔 고액 인수 가능성이 외신으로 보도가 되었고요. 인텔과 유리기판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인텍 플러스의 주가도 영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죠. 그렇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 역시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유리기판 관련주도 소폭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온실가스,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탄소세 도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탄소세 도입은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이는데 지난해 역대 최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한 한국도 트럼프발 청구서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뭐 언제까지 줄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탄소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사업인 거고 여기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의 탄소세 도입은 자동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자동차는 석유화학처럼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은 아니지만 도장 프레스 등 공장에서 탄소가 발생한다 라고 해서 희비가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방위산업 얘기가 좀 있네요. 한국과 베트남이 한국산 K9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고 조만간 계약이 성사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전 뭐 조선도 그렇겠지만 우리 니네한테 기대해 그리고 MOU까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계약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서도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용어 하나에 따라서 이게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집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국과 중국이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 차이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 기준으로 따른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K9 자주포 관련주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그 내용이고 특별한 건 없고요. 이거는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실적 컨센서스 하회 등에 하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HD 현대일렉트릭이 금일 실적 발표를 했는데 다 좋아졌죠. 다 좋아졌는데 중요한 거는 뭐 우리가 기대했던 건 이거야. 여기에서 떨어졌어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만큼 주가가 갔다라고 하면 당연히 조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이것도 색깔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하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상승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보기 전에 시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떨어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화학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은 혼조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약주 중에서는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사이언스, 금호석유, 석유 좀 올라가고 있고 코스모신 소재, 화학 쪽에도 2차전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금양 2차전지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 쪽으로 삼성물산이 들어가 있는데 뭐 건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주 떨어지고 있고요. 음식료, 담배, 뭐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고 기계정비, 뭐 혼조, 그 다음에 운소 창고 혼조. 일반 서비스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은 뭐 아시다시피 조선주니까요. 그 다음에 현대제철이 미국에 공장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오늘 알테오젠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전체적으로 제약주는 좀 약세네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쪽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이나 대주전자재료, 중앙첨단소재, PNT 뭐 이쪽 이슈 되고 있죠. 2차전지. 그 다음에 탄소포집 에코프로, 테크윙, 고영, 태성, 뭐 유리기판 관련주도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보시게 되면 셀바사이아가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나노신소재나 첨보 2차전지니까 상승을 하고 있고 오래 문화 쪽이나 유통이나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로봇주 안에서 큐렉소랑 고영이 있잖아요. 이쪽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주 안에서도 의료기기 로봇 관련주는 오늘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속에서는 하이로코리아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대왕고래 이슈겠죠. 뭐 이 정도
아미코즈는 뭐 제약바이오 중에서 일부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고, 뭐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징된 업종 몇 가지 좀 말씀을 해드렸고, 오늘 종목들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종목들이 그동안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제가 올려드렸고 말씀을 좀 해드렸던 종목들이고요. 오늘 대덕전자가 6% 이상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3%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텍플러스가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기사까지 보여드렸죠. 인텔과 유리기판을 같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VM 단기 급등 나왔다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데 동시효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6%대 지금 상승 중에 있고요. 고영은 이렇게 없는데 고영은 오늘 상한가입니다. 고영은 오늘 상한가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PSP 그냥 요거는 그냥 뭉툭 들여갖고 제가 설명드리려고 노란색으로 좀 칠해놨고요. IPMLSC는 3% 이상 하락하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테스 BCNC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나와서 체크를 좀 해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가 된 걸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삼성전기에서는 대신증권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리고 덴티움은 삼성증권에서 목표가 유지라는 리포트가 나왔고, 뭐 앞서 얘기를 해드렸던 인텍플러스, 그 다음에 LS 머티리얼즈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제 관심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영 아이패밀리 SC가 나왔는데 뭐 이 내용 때문에 승인 예상인데 승인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상한가 간 거고요. 아이패밀리 SC는 목표가 하향 조정 때문에 오늘 3% 이상 하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대덕전자. 대덕전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다만 이제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고요. 소폭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대로 18,500원대까지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목표가가 한 2만원 정도예요. 일단은 18,5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수익 나 계신 분들은 17,400원 정도 것 같은데 17,4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18,500원 부근,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2만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지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텍플러스, 요거는 뭐 말씀을 다 드렸던 대로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돌파했고요. 이전에 저항이었고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오늘 저항 돌파. 이전에 고점이 15,500원이었죠. 15,500원에서 15,200원 사이였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내일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겠죠. 조정을 받겠지만 일단은 15,500원은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VM.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15,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목표가는 25,000원입니다. 그 다음 목표가까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VM.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고요. 이전에 저항이 형성되었던 게 한 7,550원 정도인데 이 7,550원 돌파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뭐 9,500원대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7,500원 안착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동시호가가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마이크론.
이거는 제가 매도로 체크를 좀 해놨거든요. 지금 뭐 홀딩스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래서 인적 분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적 분할하게 되면 당연히 뭐 둘 다 종목이 들어오는 거죠. 뭐 하나마이크론, 가칭 홀딩스와 함께 하나마이크론 두 개 다 들어오겠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마이크론 사업하는 회사를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죠. 사업하는 회사를. 근데 지지가 나와야 될 이전 저항이 1,500원이었는데 이 가격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나마 이제 마무리가 1,700원, 죄송합니다. 1,300원 정도 이전에 지지가 나왔고 저항이 되고 이 가격이 1,700원 정도인데, 저는 일단은 뭐 이 가격을 이탈하는 순간 최소 여기 그 다음에는 9,0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하는 차원으로 정리를 하고 적어놨기 때문에 내일 1,300원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9,000원대예요. 뭐 10% 정도 떨어질 건데 들고 있을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영,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FDA 인증 승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전장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단기적으로 제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던 가격이 11,300원인데 11,3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PSP, 오늘 뭐 3% 이상 올라갈 줄 알았는데 밑꼬리를 좀 달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12,000원이 저항이었는데 이 저항 돌파를 하게 되면서 뭐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PSP가 매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미반도체 회장이 지금 매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뭐 시장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50%가 넘는데 그게 2조 정도 평가를 받고 있죠. 최대로. 그러면은 40 몇 프로라고 하면 그것도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당 그거는 얼마에 사는 거냐면 거의 뭐 4, 5만 원에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저는 뭐 매각 이슈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누구누구 나왔다, 그때까지 주가는 계속 상승 여력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홀딩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택, 원택은 오늘 4%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3.8% 하락으로 봤는데 조금 더 하락을 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5,600원, 5,6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그 다음에 유니셈, 뭐 전 저항이 6,650원이었죠. 이 저항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매수한 거는요, 뭐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3일 날 매수를 해서 횡보를 하다가 지금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6,600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7,800원 부근대까지 7,700원에서 7,800원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딱 여기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7,700원에서 7,800원대까지 앞으로는 1,000원 정도 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이패밀리, 뭐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메리츠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는데 이게 뭐
일본, 중국에 이어서 동남아, 북미, 유럽 등지로 빠른 글로벌 확장이 실적 개선 여력을 높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멜로, 그냥 목표 주가 하향이 됐다라는 건 얘네들이 이 정도 실적 나올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거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 목표 주가 하향해야 돼. 올해도 그래. 목표 주가 하향했어. 이 내용이에요, 결국은. 아무리 미사여구를 막 붙여갖고 아이패밀리 SC가 뭐 동남아 수출도 할 거고, 뭐 유럽 수출도 할 거고, 북미 수출도 할 거야. 그러면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해야죠. 근데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건 하기는 하는데, 뭐 지금 뭐 거기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예상 실적이 이 정도였는데 이 정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실적이 떨어지니까 목표 주가 하향한 겁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단 그겁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버텨야겠죠. 어떻게 됐든. 이게 진짜 엄청난 악재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뭐 그렇지는 않아요. 24,200원대까지는 뭐 버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과거 대비해서는 저는 3만원대까지는 적어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브랜드 X 3%대 상승하는 모습인데, 일단 뭐 여기 저항이 있었죠. 이 저항 돌파하는 것 때문에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았고요. 박스권 안쪽으로 내일 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은 매수 타이밍은 현재 매수했던 6,800원 수준이고요. 뭐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 상승한 후에 추세 이어지는 거죠. 상승하고 횡보하다가 이 횡보하고 직사각형 패턴이 있는 거잖아요. 상승 직사각형 패턴. 그래서 그 패턴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를 해보고 보유하도록 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매수 타이밍 오늘 나왔어요. 그 다음에 테스 오늘 매수 타이밍에 나와서 매수가 진행이 된 건데, 어제 그제죠. 아니 금요일이죠. 저항 돌파하고 오늘 지지선까지 와서 매수된 겁니다. 지지선까지 와서 매수된 거죠. 이 가격입니다. 18,000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BCNC 똑같습니다. 저항 돌파를 했고요.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지지선까지 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제가 BCNC를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해드릴 때도 실적이 올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거는 뭐 그냥 제 예측이 아니라 컨센서스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근데 지지선에서 딱 반등 나왔죠. 반등 나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뭐 땡큐겠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5,000원대까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15,500원 부분까지는 보셔도 괜찮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얘기 안 해준 종목 안에서 이슈가 나왔던 건 일단은 다 적어놨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세 종목이 나왔습니다. 세 종목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하나만 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세 개 보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마이크로 컨텍설. 매매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매매하는 게 비슷해요. 이렇게 저항이 있었고요. 이 저항 돌파 시도하고 있죠. 월요일날 이 오늘이고요. 내일 6,100원 위에서 움직이면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항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6,100원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한 7,500원대까지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네요. 7,500원.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반도체 상승으로 인해서 마이크로 콘텐츠들도 역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상 실적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컨센서스는 없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콜마비 NH, 참고로 콜마비 NH는 4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을 겁니다. 4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은데 지금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13,200원을 돌파를 했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13,200원 돌파. 그러면은 15,600원이 목표가로 잡힙니다. 13,200원 돌파 시 매수, 15,600원 목표가. 손절가는 12,850원 잡으면 되겠네요. 12,850원. 돌파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손절가를 정해 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반도체, 오늘 많이 좀 상승을 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4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은데요. 오늘 뭐 반도체 2차전지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은 좀 조정을 내일 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격은요, 요 사이에요. 요 사이. 13,200원에서 12,700원, 13,200원에서 12,700원 사이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요 사이가 매수 타이밍이고요. 그러니까 내일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가죠. 이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8,0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은 이거 뭐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모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손절가는 4%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미래반도체는 손절가 4%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일단은 내일 좀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13,200원에 하나 걸어놓고 12,700원에 걸어놓고 손절가 4% 잡고 목표가 18,000원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시장을 계속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아래로 조금씩 걸어두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NT 혹시 제가 12월이나 1월 달에 얘기를 했나 하고 체크를 좀 해봤더니 얘기를 안 했네요. 과거에 얘기를 좀 해드렸던 종목 같아요.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항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6,200원에서 6,000원까지 매수하면 되겠네요. 조정받으면 매수.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 보수적으로 일단은 7,100원 7,150원이 1차 저항. 그 다음에 목표가 8,5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손절가는 4%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4개까지 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세요. 체크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이 마감이 됐으니 시장 상황 한번 더 봐야겠죠.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코스피. 그럼 어디까지 조정받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박스권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2400 지금 80포인트 보입니다. 2480포인트 전후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대로 2535포인트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이 2600포인트 부근까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저항 돌파했습니다.
뭐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확인이 좀 돼 봐야 되니까 그것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 다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트럼프가 어떤 얘기할지, 왜 그러냐면 미선물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어갖고 어떻게 될지 걱정이 좀 크네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